한다고 해서 제거가 될까요? 그럼 양치 대신 가글 용액 말고 자일리톨 씹으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치과 대통령 치통령 홍성원입니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라고 하잖아요. 막 늦게까지 피곤하게 일하고 아침에 겨우 일어나서 출근을 빨리 해야 하는데 치통령 막 28개나 되는 치아 하나하나 그릇처럼 꼼꼼하게 다 닦으라고 하냐. 시간 없을 땐 가글로 그냥 대충 세균 없애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양치 대신 그냥 뚝딱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정말로 양치 대신 가글 용액만 사용해도 치아가 건강해지는지 향기는 오래 가는지 개운한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양치 왜 해요? 충치 예방, 잇몸병 예방, 구취 예방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렇다면 충치, 잇몸병, 구취는 왜 생기죠?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들, 치태, 치석이 원인이죠. 그 음식물 잔사들을 나쁜 세균들이 섭취하고 충치의 원인이 되는 젖산을 배설한다던가 잇몸병의 원인이 되는 안 좋은 물질을 배설하기 때문에 충치, 잇몸병, 구취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입안에 있는 음식물 잔사들과 입동이라고 하는 치태를 제거하기 위해서 양치를 합니다. 그럼 구강청결제 가글 용액을 사용하면 우리가 치태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워터픽 같은 제품들도 물을 일정 수압으로 세게 뿌려가지고 구석구석 음식물 찌꺼기들을 제거하게 되는데요. 그마저도 100%는 힘들죠. 그런데 가글 용액으로 우물우물 한다고 해서 제거가 될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죠? 물론 가글 용액은 세균을 억제하는 항균 작용이 있어서 충치나 잇몸병을 일으키는 세균을 어느 정도 없애주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일시적인 효과일 뿐 입안에 다시 음식물이 계속 남아있는 한 나쁜 세균은 다시 생기고 안 좋은 활동들을 이어나가겠죠. 아닌데 난 각을 계속 해가지고 수시로 사용해서 세균 계속 없앨 건데 내에는 깨끗해 향기도 나고 괜찮은데 하시는 분들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강 내에는 무수히 많은 종류의 세균들이 있는데 나쁜 세균들도 있지만 좋은 세균들도 있어요. 하지만 구강청결제 가글 용액은 이걸 구분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너무 자주 사용하시다 보면은 좋은 세균들도 다 죽여서 다른 곰팡이균들에 의한 구강병을 발생시킬 수도 있어요. 너무 자주 사용했을 때 또 다른 부작용으로는 가글 용액의 알코올 성분 때문에 구강 건조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인데요. 알코올의 휘발성 때문에 구강 내 침까지 지속적으로 말라버리는 거죠. 침은 많은 구강병들을 예방하는 능력이 있어요. 침이 말라버리게 되면은 충치, 잇몸병, 구취의 또 다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때 입안이 가장 건조하거든요. 그때 나쁜 세균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해져요. 제가 구내염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에서 헥사메딘이라는 가글제를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죠. 그건 클로르헥시딘이 주성분인데 강력한 항균 작용이 있고 구내에서 6시간 정도 그 이상 효과가 지속되는 지속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술 후에 1-2주 정도 한시적으로 처방을 해드리는데 그런 항균 작용이 무조건 좋으면 저희가 1-2주만이 아니라 계속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리겠죠. 그리고 2주 이상 사용하시게 되면 치아에 착색이 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강청결제에도 CPC, 세틸피리디늄 클로라이드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이 많이 있는데 이 또한 치약의 계면 활성제와 만나면은 치아에 착색을 일으켜요. 그래서 안전하게 사용하시려면 양치 후에 한 30분 정도 있다가 가글을 하시는 게 좋고요. 치약을 선택하실 때 합성 계면 활성제가 아닌 천연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는 치약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천연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는 치약은 또 거품이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좀 안 좋아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거품이 많이 나야 막 잘 닦이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근데 또 여담이지만 치약은 거품으로 치태를 제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연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는 치약도 괜찮습니다. 하루에도 너무 자주 사용하시면은 말씀드린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사용하시도록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아침 저녁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큰 문제 없으니까요. 애용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이상의 문제가 되니까 주의하시고요. 또 너무 자주 사용하시게 되면은 구강청결제의 잔여물 때문에 또 구강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주의하셔야 해요. 지금 말씀드렸던 구강청결제 사용에 있어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양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강 관리의 첫 번째는 칫솔질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 양치를 깨끗이 하신 후에 보조적인 용도로 사용하시면 진짜 좋겠습니다. 여러분 치통령만 믿으세요. 그럼 양치 대신 가글 용액 말고 자일리톨 씹으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아요. 맞아요. 자일리톨도 충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자일리톨은 스테비아 같은 설탕을 대신하는 대체당인데요. 충치균이 설탕을 먹었을 때는 젖산이라는 것을 배설해서
치아를 부식시키면서 충치를 유발하는데, 설탕과 비슷하게 생긴 자일리톨을 먹었을 때는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젖산을 분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충치균이 점점 굶어 죽는다고 해요. 그런 효과를 기대하려고 하면 입 안에 설탕 성분이 전혀 없어야 하고 다른 음식물들도 없어야 합니다. 자일리톨만 있어야 돼요. 다른 게 있으면 세균들이 자일리톨보다 다른 것들을 섭취하거든요. 결국은 양치를 하고 껌을 씹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든 식습관 다 바꿔야 합니다. 모든 음식에 설탕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디저트도 먹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났죠. 기껏 자일리톨 씹었더니 중간에 설탕이 들어오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리고 100% 자일리톨을 하루에 한 10g 정도씩 매일 꾸준히 섭취해 주셔야 합니다. 자일리톨 껌에는 종류가 보면은 자일리톨이 30%대 정도, 많으면 50%대 정도 들어있거든요. 그 외에 다른 감미료들도 많이 들어있어요. 단맛을 내게 하기 위한. 그럼 세균들이 자일리톨을 먹지 않고 다른 감미료들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껌을 한 15개 정도씩 매일 씹어야 해요. 그럼 며칠 안 가서 턱 근육, 턱 관절, 치아 다 망가집니다. 가끔 가다가 저희 치과에 치아가 이제 씹기 힘들 정도로 너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한쪽으로만 식사를 하니까 다른 쪽 씹는 거를 연습을 하기 위해서 껌을 그 한쪽으로 계속 이제 씹는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2, 3일 정도 지나니까 턱을 벌릴 수 없을 정도로 턱이 너무 아프고, 치아도 음식물 닿을 때마다 너무 아프고, 턱 근육도 이제 근육이잖아요. 굉장히 작은 근육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매일매일 껌을 씹으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하게 되면은 근육에 이제 손상이 오는 거예요. 턱이 안 벌어지고 씹을 수도 없고, 치아 주위의 잇몸도 너무 아파지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껌을 뭐 한 15개 정도씩 씹는다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효과가 있다는 거니까 자일리톨 껌으로 충치 예방의 효과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기는 하죠. 짧게 얘기하려다가 좀 길어졌는데, 일단 양치가 짱입니다. 진짜로 최고의 입속 처방은 양치만 한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치통령 홍성원이었고요. 오늘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콘텐츠로 또 만나요.